지난 1월 3일 카라카스의 밤, 마두로 최정예 경호부대는 뇌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전멸했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에서 가동했던 미드나잇 해머, 그 침묵의 망치가 마침내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설계한 이 압도적 기술은 낡은 군수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에는 사용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평양 주석궁 지하 벙커를 정조준할 수 있는 전율의 공포, 까불면 죽는다는 트럼프의 미드나잇 해머, 파포의 그 실체를 추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사가 살아있는 오디세이, 패권전쟁 11번째 시간, 미드나잇 해머 편을 시작합니다. 이 험한 세상, 여러분의 댓글 하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누르시고 우리 끝까지 함께 합시다. 총성 한 발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생지옥이었습니다. 카라카스의 밤하늘을 찢어놓은 것은 화약냄새 진동하는 폭격이 아니었습니다. 고막을 뚫고 뇌의 한복판까지 파고드는 비명소리가 있었습니다. 미군이 마두로를 사냥하던 그날 밤에 쿠바 최정예 경호부대가 지키고 있던 마두로 생포 작전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과학기술에 의한 일방적인 학살이자 인간의 의지를 삭제해버리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 1월 12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하던 일을 멈추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공개했던 그 현장의 목격담은 전율 그 자체였습니다. 마두로 경호원들은 미군 헬기가 나타나자마자 자신의 머리 안쪽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총을 쏠 수도 없었다. 도망칠 수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멀쩡했던 동료들이 갑자기 코에서 검은 피를 쏟아내면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고 일부는 바닥을 뒹굴며 각혈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군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너지 무기와 음파 무기를 이용해서 수백 명의 군인을 그야말로 마비시켜 버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했던 미드나잇 해머의 실체입니다. 적군의 신경계를 직접 타격해서 저항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이 잔혹하고도 우아한 기술 앞에 독재자들의 철옹성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압도적인 신기술 앞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 독재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군의 타격 목표는 더 이상 건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독재자의 뇌혈관만을 직접 겨누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대성당이라 불리우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철저히 갇혀 있었습니다. 혁신보다는 예산 방어가 우선이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그들 자신 조직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썩어 빠진 관료주의의 늪이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어도 언제나 지체되고 값비싼 결과물이었습니다. 이제 그 관료주의와 기득권이 무참히 부서져 내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 이른바 테크 우파 진영이 미국을 재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테크 우파들은 실리콘밸리의 무자비한 효율성과 소프트웨어 중심 사고를 미국 국방무기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수십 년간 정부 예산에 기생하면서 즐기던 나태한 독점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틸은 비용은 낮추고 속도는 높이고
기술은 압도한다는 민간 생존 법칙을 국가 안보의 새로운 표준으로 강제 이식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쉴드, 지구상 모든 곳에 위성으로 뒤덮어서 적의 은신처를 완벽하게 추적합니다. 그리고 피터 틸의 팔란티어에서 주도하고 있는 AI 고담은 전장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해서 적의 미래를 신의 예측처럼 내려다보면서 지휘합니다. 또 여기에 앤드릴의 자율 무기 체제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조종하고 있는 고성능 드론 수천 대가 적진을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국방은 대성당에 갇혀서 녹슬어 가던 하드웨어 껍데기를 벗어 던졌습니다.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로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전쟁 개념의 대전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전체주의 국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국을 이길 수 없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바로 실패할 자유라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수백억 하는 로켓을 수십 번 폭발시키면서 그 데이터를 얻어냈습니다. 그들에게 폭발은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실패는 성장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시진핑과 푸틴의 독재 하에서는 실패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로켓이 폭발하면 책임자는 데이터 대신에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실패가 곧 숙청인 사회, 그 공포에서는 혁신적인 시도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주의 체제가 스스로 만들고 있는 족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기술 전쟁에서 압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두뇌의 대이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최고의 해커, 인공지능 엔지니어, 또 양자 역학자들을 짐을 싸서 실리콘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코드가 국가의 검열을 받고 자신의 창의성이 공산당의 지침에 묶여 있는 베이징 그리고 모스크바의 감시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천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오직 공산당에 충성하는 관료들만 드글드글거리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훔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는 결코 훔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트럼프와 과학자, 기업가들이 힘을 합해서 주도하고 있는 골든돔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골든돔은 우주와 가상 사이버 공간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그 원점이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또 설사 발사가 되더라도 우주 공간에서 원천적으로 증발시켜버리는 다층 방어 체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러시아 핵 위협도 이 압도적인 골든돔이라는 방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까불면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적들에게 선사하는 절망, 영원히 좁혀지지 않는 초격차의 실체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전율이 느껴질 만큼 압도적인 힘의 패권을 밀어붙이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생각과 의지가 곧 세계의 질서이자 도덕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흐름은 전통적인 보수 우파의 가치관과는 결이 다릅니다. 자칫 위험한 독단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법천지 중국이 주도하는 전체주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강력한 트럼프주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필연적인 필요악입니다. 결국 이 모든 사태가 가리키는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21세기 패권 전쟁은
단순한 미사일 숫자 싸움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거대한 철학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를 강타했던 미드나잇 해머는 그저 단순한 신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낡아빠진 하드웨어 전쟁의 종식을 구하고 압도적인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새로운 패권 질서를 알리는 거대한 선전포고가 되었습니다.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 과학자들을 숙청하고 있을 때 미국은 실패를 혁신의 데이터로 바꾸면서 우주로 비상했습니다. 결코 좁혀질 수 없는 이 초격차야말로 힘에 의한 세계 질서의 유일한 표준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명확히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로 까불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냉혹한 미드나잇 해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썩어 문드러진 시진핑의 동아줄을 붙잡고 까불고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경고는 결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원해주신 송가펀님, 황은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